이름은 고티. 아프리카에 보내지는 빨간 염소예요.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꼭 받는 전화가 있는데 이게 염소가 악마의 상징이라고 하던데 왜 염소로 했냐 걱정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는 후원자님들이 있으세요. 빨간 염소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안녕하세요. 후원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사업 담당자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세이브 뭐하니? 저는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를 보내고 아동의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국제사업부문 정다정입니다. 염소를 보내주고 아동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국제사업부문 김유진입니다. 염소 보내기 사업을 후원자님께 널리 알리고 있는 나눔 마케팅 부문 김명희입니다. 염소 사업을 후원자님께 널리 알리기 위해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나눔 마케팅 부문 박서영입니다. 염소 보내기 사업의 전체 이름은 영양 및 생계 지원 사업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를 줄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먹을 음식이 충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모유 수유 중인 여성, 5세 미만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여성, 그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신선한 염소 우유를 통해서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고 계속해서 영양가 있는 식품을 먹음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니제르에서는 5세 미만 아동 7명 중 1명이 사망하고 인구 절반 이상이 하루에 1.25불, 하나로 1,800원으로 살아갈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2009년 가뭄이 발생하면서 식량이 더 부족해져서 영양실조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동을 구하기 위해서 염소 보내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과 탄자니아 도도마 지역도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기후변화로 잦은 홍수와 가뭄이 발생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충분한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간다, 탄자니아 염소 보내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받은 가정의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더 키가 작고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에 보낸 염소들은 니제르 23,000마리, 우간다 3,900마리, 탄자니아 910마리로 올해 2025년 추가로 우간다에 1,700마리, 탄자니아에 490마리를 보낼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내는 염소의 숫자는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아동과 가구의 숫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보낼 때 꼭 같이 보내는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염소가 건강하기 위한 백신 등의 준비물인데요. 한 번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급 가능한 숫자를 기준으로 가장 적정한 수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염소를 나눠주기 전에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소를 잘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염소가 더 잘 걸리는 질병 등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백신 접종이나 정기 검진을 해서 건강한 염소들만 각 가정에 보내주고 있고 나눠준 염소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준 염소 중에 아픈 염소가 있으면 치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염소에서 새끼 염소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염소를 이웃에게 나눠줘서 마을 전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힘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춰서 그 마을 내에 살아가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소를 보내드릴 땐 염소만 보내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 가정에서 작은 텃밭을 조성해서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곡물 등의 종자와 밭 그리고 농업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계절에는 말려둔 곡식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왜 다양한 식품을 자주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서 부모님들이 저희 지원을 통해 받은 염소 우유 그리고 작물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융교육을 함께 진행을 해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염소를 팔거나 처분하지 않아도 아이의 교육비나 병원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저축그룹을 형성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염소는 아프리카에서 매우 친숙한 가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고 나서 특별한 교육을 더 많이 받지 않아도 쉽게 키울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먹지 않는 덤불이나 풀, 나뭇잎을 먹고도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 없고 익숙하게 키울 수 있어서 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주민들은 염소로 만든 치즈나 요거트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이미 일상에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염소는 야생동물이 아니고 가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먹지 않는 물 그리고 풀을 먹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연 환경에서도 가장 잘 생존하고 자라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권장하는 가축이기도 합니다. 아동 영양 상태는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어떤 영양분을 먹는지, 그리고 자라면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지,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아동 영양에서 엄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엄마를 대상으로 염소를 배분하고 있고,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먹을 음식을 사고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염소를 누구부터 받을지 순서를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이웃 간에 염소를 받으려고 다투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웃 간에 다투기보다 염소 우유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야채 혹은 필요한 물품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염소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공동 목장에서 염소를 같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육 교육이나 백신 접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거나 야생동물들의 습격으로 죽는 염소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아플 경우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염소가 아픈 것을 제때 지역 가축 전문가에게 보고하거나 치료를 했음에도 사망한 경우엔 저희가 새 염소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요. 개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염소가 안타깝게도 죽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캠페인을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밝고 희망찬 캠페인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처음 캠페인을 기획을 할 때 가장 고민했었던 부분이 익숙함이었거든요. 뭐 아프리카의 아동, 영양실조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때로는 저희한테 무력감을 주거나 죄책감을 자극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후원자님들이 이왕이면은 내가 돕는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와 즐거운 일들을 가지고 조금 더 기쁘게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는 캠페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영양실조에 저희가 주로 본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발육부진이고 하나는 저체중이에요. 발육부진은 아동의 연령에 비해서 키가 좀 작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만성적인 지표를 말하고, 저체중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연령이나 키에 비해서 체중이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것들은 급성 영양실조의 지표라고 합니다. 급성 영양실조는 사실 영양식을 주거나 저희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육부진의 경우는 삶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먹는 거, 엄마가 아이들에게 주는 식사, 가정의 경제가 바뀌고 그 지역이 잘 살아야 아이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발육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 장기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입니다. 저희는 이제 후원자님들께 염소 보내기 사업을 좀 친근하고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의 대표 캐릭터인 고티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귀여운 외모 덕분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많은 후원자분들이 이 고티를 사랑해주고 계세요. 이 고티 안에는 염소 보내기 사업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캐릭터를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고티의 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 토실토실한 배가 영양지원이라는 이 염소 보내기 사업의 목적을 좀 담고 있고요. 이 고티가
저희가 두르고 있는 초록색 스카프는 염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나 묘목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생명력이라는 것을 뜻하는 스카프입니다. 이런 뿔들도 많은 후원자님들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좀 최대한 귀엽게 많은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고티 캐릭터 말고도 캠페인에서 기울였던 노력이 있는데요.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캠페인 홍보대사님이신 원슈타인님이랑 같이 노래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감미로운 음악을 모두 들어보시면은 염소 보내기 사업을 좀 자세히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빨간 염소를 보내. 저희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캠페인명이 빨간 염소라고 들어있다 보니까 현장에는 빨간 염소만 배분되나요?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꼭 받는 전화가 있는데 이게 염소가 악마의 상징이라고 하던데 왜 염소로 했냐 걱정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는 후원자님들이 있으세요. 빨간 염소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니제르에서 저희가 첫 캠페인을 시작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희가 염소를 배분할 때는 마을에 가장 필요한 품종을 선정을 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당시 니제르에서는 보어종이라는 염소가 선별이 됐었고 그 염소의 색깔이 우리가 보기엔 약간 붉은 갈색이에요. 마을 분들이 이제 현지어로 한국에서 빨간 염소를 보내줬다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빨간 염소 보내기가 됐었어요. 물론 지금 세월이 지나서 우간다나 탄자니아나 배분된 염소는 지역마다 달라요. 우간다는 베이지 톤의 염소가 배분되고 있고 탄자니아는 눈처럼 하얀 염소가 배분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처음에 니제르에서 가장 척박한 곳에 염소를 보내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던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빨간 염소 보내기라는 캠페인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 때문에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사실 염소는 시가입니다. 염소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저희가 염소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배분을 할 때 현지의 뭐 시장 상황을 많이 흔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현지 시가로 하되 그 대신 염소를 고르고 조달하는 그 모든 과정을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고 투명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투명하게 이 정도의 염소가 필요하다라는 공고를 내요. 그 기준을 잡아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실제로 염소를 저희가 받으러 갈 때는 전문가와 대동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건강하고 튼튼한 염소인지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실 후원을 하는데 그러면 염소를 몇 마리 보냈어요? 아니면 얼마나 제가 어떤 가정을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대략 염소 한 마리 10만 원 정도예요. 내가 1년을 후원을 하면은 한 가정 또는 두 가정의 염소를 보내고 그 염소가 튼튼히 자라고 아이들도 식량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티는요, 사실 후원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열심히 달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티의 존재 목적은 후원자님들께 염소 보내기 사업의 필요를 알리고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염소를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에게 아이들의 삶에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드리는 게 이 아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저 빨간 거 뭐야, 저 귀여운 거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셨다가 나중에는 저희 캠페인의 매력에 푹 빠지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굿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셨더라고요. 고티 굿즈는 지금도 바로 마플샵에서 고티 컵이나 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염소를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께는 아크릴 키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크릴 키링이 올해 안에 굉장히 좀 많이 귀여워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모니터링 출장 당시 저희가 각 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 가정이 정말 잘 염소를 키우고 있는지, 이 염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이제 이분들의 삶이 좋아졌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한 무리의 염소 떼들을 또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원분에게 우리 염소들은 우리 수혜자들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데 저희 염소들은 뭐지? 싶은 마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저것도 우리가 배분했던 염소
염소야 라고 해줬고, 길을 가다 보니 또 한 무리의 염소떼가 있어서 그럼 저것도 우리 거야? 했더니 우리가 배분해줬던 염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염소들이 또 새끼 염소를 낳고 그 새끼 염소들이 또 새끼 염소를 낳아서 이 지역에 우리가 나눠준 염소들이 이렇게까지 많아졌구나. 정말 한 눈에 좀 볼 수 있었고 되게 사업 담당자로서 되게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원으로서 일을 하러 출장을 간 거지만 동시에 후원자님 마음이랑 똑같이 우리가 보낸 염소가 과연 잘 있을까라는 염려가 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만난 아이들한테 하루에 어떻게 일과를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꼭 대답해줬었던 내용이 저는 어저께 염소랑 같이 산책했어요. 염소랑 물을 주고 밥을 줬어요 라는 이야기를 꼭 해줘요. 아이들이 정말 염소랑 친구처럼 잘 지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간다에 이전에 원슈타인 홍보대사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땐 조금 특별하게 루시아라는 아이의 그 집을 한 5차례, 6차례 정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인터뷰를 하러 집에 갔을 때 애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천을. 우리 잠깐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옷 좀 입고 올 수 있어? 했는데 옷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마을 환경이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도둑이나 강도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고, 루시아의 집도 저희가 방문하기 얼마 전에 그런 도둑을 다 맞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강도 때문에 총을 맞아서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4번, 5번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 속 얘기도 듣고 하는데 초등학교 어린 아이지만 어려운 환경들을 그냥 줄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이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렇게 어려운 친구를 만나니까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마음이 제가 되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에 이 후원자님들이 선물해준 염소 2마리를 선물해주고 왔거든요. 당장 루시아한테 뭘 줄 수는 없었던 그 무기력감에서 이제는 염소가 거기 있고 매일매일 루시아가 우유를 마실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제야 좀 안심을 하고 발길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종종 루시아 얘기를 듣는데 염소도 잘 크고 있고 텃밭도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염소를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은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자라나는 후원이라는 강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멋진 분들이세요. 실제로 김땡땡 후원자님께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아프리카에 염소를 보낸다는 것을 들으시고는 어렸을 때가 생각나셨다고 해요. 내가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도 병아리 5마리를 살 수 있다면 이 병아리가 닭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꿈을 품어보셨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프리카에 염소를 보내는 일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의 후원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멋진 후원자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후원자님 너무 멋있으세요. 짱이에요. 후원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원자님의 마음은 아프리카에서 자라나고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큰 마음,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원자님을 한 분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땡땡 후원자님께서는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에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후원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후원자님은 가끔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염소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곤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짧은 인사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강렬하고 굵은 인상을 갖게 됐어요. 후원자님의 인사말에서 그간 보냈던 수많은 염소와 그 염소로 인해서 배고픔을 채웠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가 미래의 꿈을 품어볼 수 있었다라는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저희가 아프리카의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을 더 널리 알릴수록 염소의 가족들이 마구 생겨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들었고요. 앞으로 염소를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이 대가족을 이룰수록 저희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한 끼를 먹고 식량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품어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소 대가족 모집합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2010년 니제르부터 현재 15년간 염소 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마음을 사업 현지에까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님들하고 뭐 얘기를 하거나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거나 할 때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저 멀리 지구 어느 편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도움을 주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되게 자주 생각을 해요. 근데 후원자님들이 꼭 하시는 말이 아이들 잘 있어요? 제가
보낸 염소 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또 생각해요. 후원자님은 본인 대신 이 염소를 보내주신 거구나. 내가 갈 수 없어도 이 염소를 보내서 매일매일 꾸준히 아이를 돕고 싶은 그 마음을 염소에 담아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염소 캠페인 사업은 빠른 변화를 만들어내진 못해요. 하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 후원자님들의 마음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브 모아니 아프리카의 빨간 염소 보내기 편 재밌게 보셨나요? 후원자님의 소감을 만족도 조사로 남겨주세요. 만족도 조사 참여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께는 추첨을 통해 세이브 더 칠드런의 특별한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또 만나요. 제발!